안녕하세요.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 뉴스를 보고 지금 막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 스프레이는 워낙 코로나가 지금 급속히 확장되기 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칫 초보분들이시긴 한데 뭐 코로나가 뭐 7월 말일까지 6월 말일까지 딱 하고 딱 어느 순간부터 딱 끝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른 바이러스나 돌연변이 위험도 있다고 하고 그냥 지속적인 생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생활 방역 하지만 도대체 그 생활 방역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손 씻기는 기본인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뭐 전해수기라든지 뭐 휴대용 소독기라든지 소독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하나쯤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건강과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은 전해수기를 하나 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휴대하면서 뿌리고 다녔어요. 엘리베이터 그 버튼이라든지 뭐 건물 정문으로 나갈 때 무는 그 손잡이 열심히 뿌리고 다녔는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구매한 지 3일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해수기 용기를 들고 다니지 않고요. 전해수기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스프레이 용기를 저는 2개를 다 빵빵하게 채우고 다닙니다. 여기 휴대용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이거를 많이 뿌리고 다녀요. 곳곳에 뿌리고 다닙니다. 뭐 잊어버려도 이거는 어디서든지 구입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다니는 회사에 친한 동생이 전해수기는 없지만 이 소독하는 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제가 만들어간 전해수기 용기를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수기를 사셔도 되고, 만약에 전해수기를 살 여유가 없다 하시면 주위에 전해수기 있으신 분 있어요. 나누어 달라고 하세요. 전해수기를 살 정도의 간념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기꺼이 즐겁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나 혼자만 생활 방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호흡기 질환인 거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가 여러 군데 묻어 있어서 다른 사람 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여럿이 하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역하시는 분 의료진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저희 지금 뭐 면 마스크라든지 기존의 마스크 덥네 답답하네 이래서 뭐 덴탈 마스크를 다시 구매를 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의 방역복을 입고 보니까 그 완전 비닐이더만요. 그냥 1시간만 입고 있어도 샤워한 듯이 사우나 간 듯이 땀이 엄청나게 나오신대요. 그것도 이 더운 이 여름에. 그리고 또 한 분은 지난 2월 이후로 뭐 지인들 만난 적도 없고 그 병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 1월달, 2월달 이후로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시대요. 심지어 따님 둘이 있는데도 이게 보통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전해수기를 좀 나누어 준다든지 회사 들어오는 입구에 사무실 입구에 손소독기 비접촉 체온계 뭐 이런 거 두고요. 전해수기 스프레이 하나 두시고 그냥 아우터 같은 거 뿌리셔도 되고 수시로 뿌려가면서 핸드폰도 적어도 하루에 1-2번은 소독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심지어 길거리 다니면서도 뿌려요. 쓰레기 용기에도 뿌리고 음식물 용기에도 뿌리고 버리시는 분도 혹시나 바이러스 묻어있지 않도록 특히나 쓰레기 버려주시는 선생님들도 워낙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혹시나 감염되지 않도록 거기다도 좀 뿌리고요. 그냥 뿌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게 스프레이 용기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수기를 뿌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닿지 않는 선에서 제가 그냥 뿌릴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뿌리고요. 밤에 좀 조용하거나 새벽에는 교회 같은 데 갈 때는 뭐 옷가게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 막 손잡이 같은 데도 다 그냥 뿌리면서 지나가요. 그러기도 하고 할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방역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다녀왔어요. 근데 몸에 열이 나고 뭔가 내 몸이 이상해 확진 판정이 나면 보통 4일, 5일 정도 그 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안전 문자를 받고 있지만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동선을 물어봤을 때 이분들이 뭐 일주일 전에 점심에 무슨 반찬 나오는지 우리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이 동선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가계부 정리를 하면서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 사이다를 사 먹었어. 그러면은 영수증을 받아요. 그럼 영수증에 보면 어디 편의점 나오고 편의점 전화번호도 나오거든요. 가계부 쓰면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같이 적고 있어요. 저는 가계부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쓰는 것도 하나 있고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앱을 받아서 하는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다가 뭐 어디 전화번호라든지 뭐 어느 편의점 무슨 지점 뭐 이런 것도 적어 놓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날씨가 더워서 냉 콩국수를 마셨어요. 아니, 마셨대.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어디 지점에서 갔는지 역시나 영수증 받아서 가계부에 그 가게 이름, 전화번호까지 같이 적어 놓고 있어요. 혹시나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뭐 코로나 걸린 게 죄는 아니잖아요. 나왔다 아재 개그. 코로나 걸린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 어디를 갔는지를 그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알리는 것도 그분들이 막 CCTV 막 추적하면서 막 이래서 이런 그 시간이 너무 그만큼 걸리는 거잖아요. CCTV 추적하고 뭐 카드 사용 추적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혹시나 걸릴 거를 대비를 해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네이버에 적어두니까 뭐 날짜별로 딱딱딱 되어 있고 그 가게 번호까지 그냥 적어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크게 유행이 되기 직전의 단계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질병관리본부에 맡기지 말고 나부터 내 주위부터 이렇게 내가 질병관리본부의 직원인 것처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방역에 내가 할 수 있는 방역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최대한 고민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잔소리같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마스크를 써달라 하면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아야 되고 해달라고 하는 건 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스크 잘 쓰시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더 아직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되게 무섭게 긴장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 이게 좀 늦추어지지 않았나 느슨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일선에서는 하루하루를 좀 전쟁같이 사시더라고요. 뭐 집에도 못 갔다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울컥울컥해서 한번 찍어 보았고요. 집에서는 식사 다 하시잖아요. 식사하시고 뭐 오늘 찌개나 국을 끓이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쓴 수저는 찌개, 국
덜어서 다 드시잖아요. 거기다 수저랑 뭐 식기를 다 젓가락, 수저 이거를 거기다 넣고 한 번 더 팔팔팔 끓여줍니다. 식초 조금 한두 스쿨 넣어가지고 팔팔팔 끓여주세요. 그러면 수저랑 젓가락도 소독이 되지만 거기에 그 식초 2큰술을 넣었잖아요. 식초가 휘발이 되면서 집 안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를 약간 살균해주는 천연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기 있는 집들은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수저는 꼭 한 번씩 오늘 먹은 거 바로 삶아서 보관을 하셨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취를 하기 때문에 뭐 수저통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빵이나 뭘 산 그 수저통 나온 그 빈 통에 수저를 넣고요. 저는 그거를 식탁에다 놓기도 자리를 꽤 많이 차지하고 좀 이렇게 자리도 줄일 겸 해서 냉동실에 넣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냉동실 보면 문 쪽에 이렇게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자리가 있는 거면 통에 넣어가지고 그 냉동실에 넣고 보관을 하니까 식탁도 좀 넓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소독이라는 걸 뭐 새 냄비가 아니라 오늘 어차피 국 끓였잖아요. 그거 어차피 냄비에 쓰시든 뚝배기에 쓰시든 닦으셔야 되잖아요. 냄비는 퐁퐁을 수세미에 묻혀서 닦곤 하는데 뚝배기 같은 경우는 세제를 뚝배기가 흡수했다가 국 끓일 때 다시 또 세제 성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뚝배기 같은 경우 어떻게 씻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번 더 가열을 하자. 그러면 깨끗해지거든요. 굳이 퐁퐁 안 써도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한 번 끓일 때 수저랑 젓가락을 삶자. 폴폴폴폴 삶자. 그래서 젓가락이랑 수저를 넣게 되었고 이왕 삶는 거 식초 1큰술? 2큰술 정도 하자. 그러면 식초 성분이 휘발되면서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도 잡아주고 천연 제품이니까 먹는 거잖아요, 식초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해수기를 저는 혼자 사시는 분도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락스를 하기에는 휴대하면서 매일 빠르게 그 대용량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고 락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농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금액은 싸죠. 그리고 아기가 있는 집에 락스 같은 거 함부로 두기도 조금 그렇고 휴대용과 그리고 일정한 농도로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해수기를 구매를 한 거고요. 너무 부담되신다. 그러면은 제가 전해수기가 없을 때는 그 스팀 청소기를 이용을 했었어요. 물로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스팀 청소기가 비싸요. 핸디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핸디형 뭐 어차피 자취 처음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큰 집은 시작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핸디형으로도 충분히 거실 닦을 수 있고 뭐 싱크대, 뭐 화장실 그 곰팡이 낀 것도 이렇게 막 닦을 수 있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해서 시작을 좀 하셔서 일단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세균 검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만질 때 이왕이면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시고 도구를 이용해서 만지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이거를 엘리베이터 버튼에 쫙쫙쫙 뿌린 다음에 요 끝으로 살짝 버튼을 눌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다 쓴 버려진 볼펜 버릴까 하다가 그 볼펜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이제 나와서 그 볼펜 끝을 이제 전해수기를 뿌려서 소독을 하고 있어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기한테 편한 거 이용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시고
어떤 분은 면장갑을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면장갑을 한 두세 개? 그래서 하나 쓰시고 지퍼백에 넣으세요. 그리고 마스크도 빨아 쓰는 마스크 한 세네 개 정도 가지고, 두세 개 정도 갖고 나오셔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한 몇 시간 썼다 하면 다시 또 면장갑 새 걸로, 그리고 면 마스크도 새 걸로 갈아 끼시면서 하루에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쓰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와, 면장갑은 진짜 무릎 꿇었다. 저도 면장갑까지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좀 재미없는 누나긴 한데 걱정이 돼서 키는 마음이니까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돼서 맛집도 줄 설 때는 투덜투덜 했는데 다시 줄 서서 맛집도 가고 싶고요. 좋은 사람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요.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건 그냥 카페에서 친구들, 동생들 모아놓고 뭐 케이크이든 뭐든 그냥 몇 개 시켜놓고 막 웃으면서 웃고 떠들었던 그날이 다시 오기를 바래요. 그립습니다. 네, 그럼 빨리 극복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 50일 이상 0명 빨리 나와서 미뤄놨던 여행도 가시고 시장도 맘껏 가시고 아픈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